네, 국민의힘 당권 경쟁 구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기현 대 안철수, 안철수 대 김기현, 이 양강 구도가 굳어지는가 싶었는데 이분이 뛰어들면서 다시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승세가 상당히 지금 가파른 걸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저희 시선집중 매주 수요일 사법농단 코너의 고정 패널이었던 천하람 변호사인데요. 지금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천하람입니다. 그 상도 이상 좀 이렇게 미리 저희한테 귀뜸이라도 좀 해줄 수 있었는데 이렇게 귀뜸을 안 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삐져갖고 드리는 질문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었고 사실은 저는 원래는 이제 출마 선언을 땅 하면서 이제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깜짝 등장을 하고 싶었는데 여의도가 비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 그 전에도 단독 기사 나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뭐 그날 당일에 좀 여쭤봤었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왕 단독 기사 나올 거면은 우리 시선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갔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괜찮고 저희 작가들이 삐졌다는 점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요. 네. 쿠키뉴스가 의뢰해서 한길리서치가 진행한 여론조사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결과를 보면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안철수 후보가 29.7%가 나왔고 천하람 후보하고 김기현 후보가 똑같이 17.7%를 기록을 했어요. 일단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 수치는? 저는 이 수치를 솔직히 좀 굉장히 위기의식 가지고 받아들입니다. 본인이 위기의식을 낀다고? 무슨 얘기냐면은요. 저 천하람이라는 후보 본인에게는 너무나 좋은 일이죠. 사실은 돌풍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제가 방금 페이스북에도 뭐 약간 조금 이제 설레발치면서 천 허리케인이라고 불러달라 이런 거 남기고 그랬는데 네. 그런데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관점에서 보면은 천하람이라고 하는 신인이 지금 4선 의원을 지내고 울산시장까지 지낸 대통령실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후보랑 이렇게 빠르게 동률이 나온다. 소수점 뒷자리까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국민의힘 주류, 특히 그중에서도 그 주류에서 줄 세우기를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계시는 그 뭐 소위 말해서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의 반감이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목말라 계셨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국민의힘의 개혁과 뭐 반성을 이야기해 주기를 그러다가 제가 사실 잘나서 그렇다기보다는 반성과 개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냥 저밖에 없으니까 올리원 전략에 따라 가지고 이분들이 좀 갑자기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지지를 좀 보내주시고 계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이게 저희 당 입장에서는 아마 그 높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이러지? 아니 우리가 겨우겨우 유승민, 나경원 뭐 정리하고 안철수도 억누르고 하는데 뭐 갑자기 천하람이 막 이렇게까지 뜨네?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이게 그냥 정치공학적으로 우리가 누르려고 하면 눌러진다라는 것이 아니고 여의도를 벗어나가지고 좀 국민들의 관점에서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건지를 좀 높으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요 조사 하나를 가지고 사실 드려야 될 질문이 여러 갈래로 나오는데 첫째, 그러니까 안철수 플러스 천하람 두 후보를 지지하는 어떤 이 표심을 거칠게 분류하자면 이른바 비윤 정서를 갖고 있는 표심으로 이해를 해도 되죠. 뭐 사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저는 지금 이제 친윤 비윤이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가 저희 당의 전당대회를 뭐랄까 좀 수준 떨어지게 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굳이 따지자면 구태냐 혁신이냐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혁신 경쟁을 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안철수 후보께서도 이제는 조금 마음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이요? 지금 안철수 후보께서는 지금 약간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거든요. 윤핵관을 비판했다가 또 윤한연대 쓰지 말라, 윤핵관 쓰지 말라고 하니까 또 안 쓰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선명성?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런 어떤 사소한 부분에서의 선명성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지고는 단순 친윤에 어떻게 보면 계속 약간 뭐랄까요 윤심 호소인을 계속 하시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은 본인의 새 정치의 그 초심을 좀 회복하셔가지고 개혁 호소인을 하시고 싶으신 건지를 좀 정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친윤 대 비윤이라고 하는 어떤 이 구도가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구도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구도로 몰아간 주된 장본인과 세력은 어디일까요? 뭐
윤핵관들이겠죠. 윤핵관들이라고. 친윤이라고 그 친윤은 저는 너무 좋은 단어라고 생각하고요. 친윤 안에서도 정말로 그 권력의 줄 세우기에 앞장선 뭐 윤핵관들의 그러면 탓이 크겠죠. 결과적으로 자충수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엄청난 자충수입니다. 그리고 이 자충수가 단순히 본인들에게 안 좋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한번 보면 보십시오. 이번 전당대회 국면에서 유승민 날아갔죠. 나경원 날아갔죠. 안철수 지금 날아가려고 하죠. 게다가 그 이전에 이준석 날아가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 잘 보면요. 여기에다가 오세훈, 뭐 홍준표, 한동훈 정도 더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의 다음번 대선 7용 정도 됩니다. 네네네. 근데 여기 있는 이 7용 중에 지금 한 4명, 5명 정도가 거의 뭐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날아가게 되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아니 이렇게 하면은 우리 차 떼고 포 떼고 하면은 정치는 누구랑 합니까? 윤핵관들 대선 출마시킬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떤 특정 친윤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보다도 네. 정권 재창출은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다 벼락치기로만 정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조금 당을 그래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요 여론조사 관련해서 그 하나만 더 파생 질문 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사실상 내용상의 김기현 지지 선언을 했다. 네. 왜냐하면 지지라고 하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지지 선언으로 그러니까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온다면? 역풍이 불 겁니다. 왜 왜요? 그러냐면 예. 이거는 전형적으로 여의도에 매몰된 공급자 마인드의 어떤 행태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김기현 후보였다면 이렇게 했겠습니다. 나경원 후보에게 사람들이 나를 도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공격을 했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거 후회한다. 나경원 전 의원 참 힘도 들고 마음의 상처도 클 텐데 충분히 시간 가지고 마음 추스리시고 3월 8일 전당대회 이전에만 마음이 내키신다면은 저를 좀 도와주시라. 당의 화합을 위해서 좀 용서해 주시라. 라는 메시지를 낸다면 저는 나경원 전 후보가 직접적으로 손을 내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경원 지지층의 마음이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어야 그렇죠.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일단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치를 하다 보면 여의도에 매몰됩니다. 네. 항상 보는 사람들만 보면서 그 사람 인물 위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굉장히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사실상 뭐랄까요 압박을 받아서 지지 선언을 강요받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경원 전 후보의 지지층은 전 의원의 지지층은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인다. 지지층이 움직일 만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자꾸 바로 앞에 있는 이 사람만 의식하다 보니까 이 사람 뒤에 있는 지지층의 마음까지는 지금 못 헤아리는 겁니다. 그런 근데- 정도로 지금 김기현 후보가 조급한 겁니다. 근데 나경원 전 의원에게 어떤 반대 급부가 갔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나경원 전 의원 어제 사진 보니까 참 짠하고 네. 좀 고생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뭐 반대급부 이런 얘기를 오늘 언급할 생각 없습니다. 그래요. 언급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지 없었다는 아닌 거죠? 그건 제가 알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예. 알 수는 없는 네. 부분이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 후보께서 대선 뭐 그러니까 생각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런 이유가 지금 대선보다 총선 그리고 총선보다 공천 결국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제 우리 천하람 후보가 족자를 펼치시던데 네, 맞습니다. 대통령 공천 불개입 네. 일단 근데 한자로 돼 있던데 저 그거 누가 썼어요? 그거? 한밤중에 그 서예학원 선생님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본인이 쓴 게 아니고 아, 제가 그렇게 어떻게 써요? 제가 그거 할 거였으면은 뭐 그걸 업으로 해야지. 아니 그냥 한글로 쓰지 왜 또 한자로 그렇게 써?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젊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약간의 무게감을 좀 드리고 6070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좀 있었지만 일단 무엇보다도 끝나면 저 그거 제 집에 걸어두려고요. 그래서 멋있잖아요. 네. 이 엄청나게 과열되고 있는 경선의 그러니까 핵심 문제는 결국 공천권 때문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저희가 실제로 여당에서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라는 거 아니면 그 의사라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죠. 저도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어떤 후보들이 하는 것처럼 대통령 공천 개입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거에 저희가 어떤 그 권력에 줄 서는 개파 정치를 더 확대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저희가 대통령이나 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측근들의 영향력을 줄이겠다, 없애겠다라고 노력해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김기현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면 이른바 공천 학살이 그럼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시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그런 우려가 됩니다.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우려가 되는데요. 예. 첫 번째는 저는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윤핵관표 공천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 있다면은 예. 저는 총선은 해보나 마나다. 아, 그렇게 하기도 전에 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또 한 가지는요. 두 번째는 공천 학살과 관련해서 굉장히 볼썽사나운 말 바꾸기들이 득세를 할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은 서로 경쟁적으로 충성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충성 경쟁을 하면 공천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그런데 막상 총선에 닥쳐가지고 지금 충성 경쟁한 사람 중에 최소한 일부는 밀려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충성 경쟁하던 사람들이 그때 갑자기 와가지고 대통령한테 저격하고 윤핵관들 뭐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희 그 후보들이 우스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당과 대통령까지도 굉장히 우스워지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상황들을 솔직히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 역으로 김기현 의원이 대표가 되지 않으면 네. 심평 변호사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을 거론을 한 바가 있는데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어제 대통령이 탈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또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심평 변호사를 활용한 이런 어떤 탈당 이슈는 정말 최악의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활용한 거라고 보세요. 저는 활용한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대통령실에서는 즉각적으로 화를 냈어야 됩니다. 예. 저는 되게 재밌는 것이요. 나경원 전 의원이 뭐 애기 많이 낳으면 원금 탕감해주겠다. 그거를 사실 내일 모레 당장 하자는 것도 아니고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거에도 사실은 굉장히 큰 불만을 표시했거든요. 그런데 심평 변호사의 이야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다면 더 즉각적으로 반박 메시지를 세게 내놨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심평 변호사한테 한 2, 3일 정도 시간을 끌면서 온갖 언론 돌면서 인터뷰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 시간적 여유를 부여했습니다. 네. 김기현 후보도 후원회장에서 해촉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저희 전당대회에 여당 전당대회에 갑자기 대통령 탈당이라고 하는 폭탄을 던지더라도 안철수 후보에게 어떻게든 반윤 딱지를 붙이려고 했던 거예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은 대통령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거를 확실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겠다. 그러고 나서 뭐 김한길 위원장이 등장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습하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근데 결국은 그 천하람 후보의 지금 말씀을 종합을 하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누구에게는 친윤, 누구에게는 반윤 이렇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가르마를 타게 되면 네. 결국은 친윤 후보가 아주 무난하게 당선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접근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그게 봅니다. 착각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큰 오산이었다고 오산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출마 선언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KTX 타고 이제 대구 내려가가지고 한 3일 정도 PK를 돌았는데요. 다들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들어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뭐 6, 7명도 넘고 뭐 40년 동안 내가 국민의힘 당원인데 지금 윤핵관이나 대통령실의 행태는 해도 너무하다라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천하람 후보가 보시기에 지금 대통령실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고 명확하게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대통령실이 보면 윤심팔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어떤 특정 후보에게만 마치 뭐 상표권을 부여하듯이 당신만 쓸 수 있습니다라는 인증서를 자꾸 주려고 하는데요.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윤심팔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나쁠까요?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윤심팔이를 하니까 기분은 인간적으로 저도 대통령 입장에서 나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과 힘을 합치겠다. 대통령과 잘해나가고 싶다. 저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다. 라는 윤심 호소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은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의 정치적인 폭은 더 넓어집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야당과의 어떤 통합이나 포용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여당 안에서라도 충분하게 포용하고 확장하고 공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거를 특정 후보에게 하는 순간 저는 걱정이 이겁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축제가 돼야 되는데 여당에 대해서 처음으로 맞는 전당대회 축제잖아요. 트라우마가 될 것 같아요. 그 인증서를 못 받은 후보와 그 지지자들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전당대회가 되고 있다. 저는 이 무서움과 족쇄 같은 거를 빨리 떨쳐버리고 진정으로 열려 있는 축제로 우리가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그 이전에 정당사를 보면 당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나면 그 후유증으로 막 개파가 이제 그 나뉘는 어떤 이런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어떤 족적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사실 가장 걱정하는 것은 저희 당은 민주당에 비해서 지지층 내부 갈등이 좀 더 심각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세대적으로도 많이 분화가 되어 있고 개혁적인 지지층과 전통적인 지지층의 이념적인 어떤 관점 차이도 사실상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해소가 되면 뭐 완전히 해소가 되진 않더라도 조금 완화가 되는 쪽으로 사실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정권 교체를 이뤘다라고 하는 뿌듯함이 넘치는 전당대회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반목하고 대립하는데 그 대립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대통령실이다라고 하면 저는 정말로 위험한 상황으로 당이 갈 수 있다. 걱정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엊그제 저희가 이준석 전 대표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바이든 날리면에 대해서 안 물어봤냐고. 친하시죠 이준석 전 대표하고. 한번 그래 제가 그 천하람 후보께 여쭤보고 싶은데 바이든 날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일단 저 이거 안 그래도 사실 토론에서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아니 전략을 다 이거 노출하고 다니면 어떡합니까? TV 토론. 요새 이준석 대표 너무 신나가지고 저는 이렇게까지 도와줄 줄 사실 몰랐는데요. TV 토론에서 물어볼 거다? 예, 아니 저 약간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아무튼 고마운 일인데 저는 당연히 바이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귀가 아니라 전후 맥락상 바이든일 것이고 지금 이게 우리 전당대회를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한 후보는 날리면이라고 할 것이고 다른 한 후보는 바이든일 수도 있고 날리면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전하람 후보는 바이든이라고 생각한다. 네, 그렇습니다. TV 토론에서 이제 어떻게 뭔가 맞붙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하람 후보와 함께했습니다.